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미와 새끼 인문학 코딩 38회 ADSP 간당간당 합격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딩 공부를 좋아해서 코딩을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이 ADSP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38회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신도림 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할 걸,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할 것, 이런 생각을 시험지를 받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ADSP는 1과목 데이터의 이해,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3과목 데이터의 분석, 이렇게 3과목을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1과목, 2과목은 1의 에너지를 투입했으면은 데이터 분석 쪽에 3의 에너지를 배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탓인지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 2번, 3번 1과목에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할 것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데이터 이해에서 1번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꼭 한번 숙지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잘 해결을 못하고 2번, 3번 넘어가면서 그 중압감이 시험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메모를 해놨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에 2.7 제타바이트, 2015년에는 7.9 제타바이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제타바이트는 1000 엑사바이트이고 2 엑사바이트는 미 의회 도서관 인쇄물의 10만 배에 해당하는 정보량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모를 해뒀었는데 거기에다가 요타는 10의 24승, 제타는 10의 21승, 그리고 테라가 10의 12승, 키로는 10의 3승 이런 것을 메모를 해뒀었는데 이거를 안 보고 가는 바람에 1번을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히 뭔가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은 마지막 복습 단계에서 꼭 암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타가 10의 24승입니다. 그 다음에 제타는 10의 21승. 그래서 엑사, 파라, 페라, 테라, 기가, 메가, 키로 이런 순으로 데이터의 그 크기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1번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2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역량 중 나머지 성격이 다른 것은, 이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그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요것이 소프트 스킬이고 요것도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런데 4번은 하드 스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것도 시험지를 바꿔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이러한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스킬, 제가 정리해 놓은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하드 스킬,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 통계 및 수학,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이 하드 스킬에 해당되죠.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팀워크, 이런 것들이 하드, 소프트 스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3번 문제가 되겠는데,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찍었습니다.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눈에 익은 거죠. 나머지는 눈에 익지 않은 거라서 어려운 표시를 하고 맨 마지막에 찍었는데 용케 이것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은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적 분석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목을 잘 봐야 되는데 만만히 보다가는 과락 점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ADSP 시험에서 간당간당 합격했습니다. 1과목에서 1번부터 틀렸기 때문에 1과목에서 과락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행이 과락 커트라인에서 겨우겨우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냥 자신 있게 고른 것 같습니다. 가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바로 메타데이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보기에서 메타데이터가 있는 것을 골랐더니 바로 인덱스까지 달린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급하고 해서 1번 메타데이터 인덱스를 이렇게 고르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조금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3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인데, 이 3요소 외운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력, 기술, 이거 외운 거는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상한 얘기가 뒤에 끼어들면 그거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 4번을 답으로 골랐느냐 하면은 알고리즘미스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 부분이 좀 개운치 않아 갖고 저 알고리즘미스트가 그냥 오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4번을 골랐는데 시험을 끝나고 나와서 잘못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갖고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과락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과락을 면하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1과목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자신 있게 골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공유, 저장, 통화, 운영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바로 5번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통합은 통합인데 중복되어 저장된다 하는 것이 이게 오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메모를 해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통화, 관리, 운영 이러한 단어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된 데이터는 없앤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신 있게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것도 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책임 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 요것들의 예들을 우리가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그 예들을 적용하는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뒀습니다. 사생활 침해, 책임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 그래서 여기 익명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맞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맞춘 게 3개뿐이 없어요. 4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한 본질적인 변화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해진 특정 정보가 아닌 수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다양한 조합으로 숨은 정보를 찾는다. 이건 맞는 얘기죠. 나번을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샘플링을 통한 표본 조사를 수행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표본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죠. 그래서 나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례일지라도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훨씬 더 많은 기사를 추출할 수 있는 질보다 양의 판정을 갖는다. 그래서 질보다 양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라번을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에 의한 미래 예측이 데이터 기반의 상관관계 분석을 점점 더 압도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가 더 압도적인 추세죠. 그래서 라본하고 라본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나라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신 있게 고른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과목에서 4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주관식 2개가 있는데, 주관식 2개를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정확하게 외우고 갔어야 되는데 외우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2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은 무엇인가?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 또는 제휴업체와 통합된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매, 생산, 재고, 유통, 고객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제휴업체와 통합된, 바로 이것이 그 SCM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험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SCR이라고 적었습니다. SCR. 이거를 SCR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R이 아니라 SCM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어들을 쭉 정리를 해 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많은 강사님들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 한자 한자 끝까지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죠. SCM은 공급망 관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데 리포트 중심으로 작성한 그러한 빅데이터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BA는 통계적 분석 중심의 그 비즈니스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 이것을 SCR로 적어서 틀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한 개념은 무엇인가? 데이터 정보 지식의 변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혜를 얻어내는 계층 구조이다. 이거는 정말 1과목에서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KMS라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주관식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식관리 시스템. 그래서 KMS를 언뜻 머리에 떠오르길래 이걸 적고 그냥 문제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답은 무엇이에요? KMS가 아니라 이거죠. DIKW. 그래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노리지, 위즈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 KMS라고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1과목에서 꼭 맞아야 될 부분을 다 틀렸습니다. 아, 이거는 과락이겠구나 했는데 정확하게 맞춘 것이 4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과락을 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10개 중에 4개를 맞췄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떨어졌구나,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3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맞아갖고 겨우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1과목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38회 ADSP 간당간당 합격기를 적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2과목 분석의 기획도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과목 데이터의 분석은 계산 문제를 일일이 뽑아 갖고 계산 문제만큼은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계산을 여러 번 하니까 요런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지수, 향상도, 지지도 이런 것을 구하는 거 이번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점수는 1과목에서 4개를 맞췄어요. 2과목에서도 4개를 맞췄었는데 3과목에서는 6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